안녕하세요. 파이썬의 머릿속을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파이썬 변수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변수의 탄생부터 모든 것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변수가 처음 태어나서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지, 또 성격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면서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그 모든 삶의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 도대체 변수라는 게 뭘까요? 그 속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요, 변수라는 건 그냥 이름표예요.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어딘가에 딱 붙여놓은 이름표 말이죠. 복잡한 주소 대신에 우리가 부르기 쉬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거 휴대폰 단축번호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우리가 1번만 딱 누르면 긴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여기서 1번이 바로 변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긴 전화번호가 바로 데이터인 거죠.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죠? 그리고 파이썬이 진짜 편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이건 숫자야, 이건 글자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값을 딱 주면 파이썬이 알아서 아, 이건 정수구나, 이건 문자열이네 하고 척척 파악하거든요. 이걸 바로 동적 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그럼 변수라는 이름표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안에 뭘 담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데이터의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데이터는요, 크게 보면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값 하나만 딱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담는 뭐랄까 바구니 같은 애들이죠. 자, 먼저 혼자 다니는 애들부터 볼게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소수점 없는 깔끔한 숫자, 바로 정수. 그리고 소수점이 있는 실수.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 문자열. 마지막으로 맞다, 틀리다. 딱 두 가지만 있는 불리언. 이 네 가지가 모든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값을 여러 개 담는 바구니들을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같이 한번 뜯어보죠. 먼저 쓰는 기호부터가 다르죠? 리스트는 네모난 대괄호, 제괄호. 튜플은 동그란 소괄호, 가로를 써요. 그리고 순서도 중요해요. 리스트랑 튜플은 우리가 넣은 순서를 그대로 기억하는데 딕셔너리나 세트는 순서 개념이 좀 약해요.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의 핵심, 맨 아래에 변경가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리스트는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튜플은 한번 만들면 절대 못 바꿔요. 이 차이가 앞으로 엄청 중요해질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마 처음 코딩할 때 리스트랑 튜플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리스트는 우리가 마트 가서 계속 물건을 더 담거나 뺄 수 있는 쇼핑 목록 같은 거고요. 튜플은 한번 딱 정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좌표 값 같은 거예요. x, y 좌표를 마음대로 바꾸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자, 방금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변경 가능성.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가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파이썬의 동작 방식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죠.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가변, 영어로는 mutable. 이건 객체를 만든 다음에도 내용을 막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리스트처럼요. 반면에 불변, immutable은요. 한번 딱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 절대 내용을 못 바꿔요. 만약 바꾸려고 시도하면 그건 사실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튜플이나 문자열이 바로 그렇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그래서 뭐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id라는 함수를 써서 각 변수가 메모리 어디에 사는지 그 주소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왼쪽의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마이리스트의 값을 추가했는데 id로 찍어본 메모리 주소가 어때요? 똑같죠? 이건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내용물만 바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 튜플을 볼까요? 똑같이 값을 더했는데 오라? id 값이 완전히 다른 숫자로 바뀌었죠? 이건 원래 있던 튜플을 고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서 이사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바로 가변과 불변의 엄청난 차이예요. 자, 이렇게 변수의 성격, 그러니까
변하는 놈인지 안 변하는 놈인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이 변수들이 대체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파이썬은 이 변수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사는 곳에 대한 규칙, 바로 스코프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코프, 이 단어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이에요. 함수는 나만 쓰는 내 방이고 스크립트 전체는 가족 모두가 쓰는 거실이에요. 당연히 내 방에 있는 물건은 내 방에서만 잘 보이고 거실에 있는 TV는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요. 변수도 똑같아요. 다른 방에 있는 걸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파이썬은 변수를 어떤 순서로 찾을까요?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먼저 지금 내가 있는 곳, 즉 내 방, 지역 스코프부터 샅샅이 뒤져봐요. 없으면 그럼 이제 거실, 저녁 스코프로 나가서 찾아보죠. 거기에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파이썬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 물건들 내장 스코프 중에서 찾아봅니다. 아주 똑똑하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만약에 내 방에 있는 책이랑 거실에 있는 책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내가 책 가져와 하면 파이썬은 어떤 책을 가져올까요? 이때 바로 쉐도잉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말 그대로 그림자로 가려버리는 거죠. 내 방에 있는 변수가 거실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확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 파이썬은 무조건 가장 가까운 곳, 즉 내 방에 있는 걸 먼저 찾으니까요. 자, 이제 변수의 일생 그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변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또 어디에 사는지까지 다 봤잖아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실수 없는 코드를 짤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지혜, 파이썬의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코드 수수께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맨 위에 x는 10이 있어요. 그리고 함수 안에서 x는 20으로 바꿨죠. 그리고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x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20? 땡! 정답은 1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린 알죠. 함수 안의 x는 거실에 있는 전역 변수 x를 쉐도잉하는 이름만 같은 완전히 다른 내방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거실의 x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이 나옵니다. 바로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직접 건드리지 말자. 왜냐하면요, 이건 코드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의존성을 만들어요. 나중에 버그가 생겼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추적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하고 파이썬답습니다. 바로 수정하지 말고 반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요한 값을 함수에 인자로 넣어주세요. 그럼 함수 안에서 그걸로 열심히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return, 즉 반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밖에서 그 반환된 값을 새로운 변수에 다시 담으면 끝! 이렇게 하면 함수는 독립적인 부품처럼 작동해서 코드가 훨씬 깨끗하고 이해하기 쉬워져요. 자, 오늘 변수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또 어떤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코드를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이 규칙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깔끔하고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코드를 만드시겠어요? 지금 당장 내 코드 속에서 혹시 거실 물건, 즉 전역 변수를 내 방, 함수 안에서 몰래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훨씬 더 나은 개발자로 만들어줄 겁니다.